안녕하세요. 서울국제작가축제 18기념 특별영화 상영회 작가, 감독과의 만남 행사 진행을 맡은 저는 감정사약 연구자 김신식입니다. 먼저 두 편의 영화를 감상해 보았는데요.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사전 예약을 통해 링크를 받으신 분들만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아쉬우시죠?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다음 주에도 온라인 상영회를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 18기념 특별 제작된 영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축제 18을 축하하는 역대 참가 작가님들의 따뜻한 인사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잠시 들어보실까요? My name is Denja Abdullahi. I'm a poet, writer, and a playwright from Nigeria. I attended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in 2014. It was a thrilling experience, meeting with Korean writers, getting introduced to Korean writings and the culture of the people. And I came back from that experience enriched. I wrote a lot of poems, essays, and articles about that visit. And I particularly, at this present moment, wish the organizers of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a happy 10th anniversary. Thank you. 안녕하세요. 김희듬입니다. 2021년 서울국제작가축제가 열리는 시간이죠. 예, 작가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저는 2010년에 세계국제작가축제에 참여해서 작가님들하고 행복한 시간 그리고 기억에 남는 우정을 나누었는데요. 특히 그때 만난 미국 시인 요하네스 고랄슨을 통해서 액션북스라는 출판사로 히스테리아라는 시집을 출간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가 풍성하고 즐겁고 또 의미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onjour, je suis Florence Waville, une écrivaine française. L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le festival de littérature de Séoul, a vraiment laissé sur moi une empreinte très profonde et très agréable. Rencontrer mes collègues écrivains coréens était formidable, mais rencontrer des lecteurs, tant de lecteurs, si jeunes, si motivés, si affamés de lecture, tout ça est un régal, une grande fête de l'esprit. Je ne sais pas comment on dit en coréen, fête de l'esprit, a gift for the mind. Merci.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을 연결하는 전세계 작가들의 축제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를 축하합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인 자각은 지구라는 작은 행성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팬데믹을 2년째 통과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참여하시는 작가분들이 이 축제를 통해서 부디 좋은 이웃과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I'm so grateful to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and my encounter with so many great Korean poets, including Kim Sa-in, Moon Chang-yi, Jung Grae Choi, Ko Hyung-ryol, Kang Yun-gyo, Shim Bo-seon, Park Sang-young, and Kim Hae-sun, and Jung Sung-tae, and the translator, scholar Yoon Gui-chung. I hope to keep reading more translations of terrific Korean writers. Hi, this is Srilata Krishnan from Chennai, India. I've had the honor of participating in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back in 2012. That was perhaps the most wonderful moment of my life as a writer. Never before and never after have I seen a festival of that kind. Many congratulations to the team at SIWF for pulling this off, and all good wishes for your 10th edition. Lots of love. Bye and thank you. 안녕하세요. 소설가 헤이수입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의 열돌맞이를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작가가 된 지 올해 21년이 되었는데요. 이제까지 제일 행복한 일이 무엇이었나 생각하니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참석한 일이고 이제까지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니까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 기획위원으로 일한 일이었습니다. 작가는 밀실에서 자신의 글을 쓰는 직업인이지만 그보다는 먼저 광장에서 소통하는 인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작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생각을 공유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더 나은 글을 쓰게 되는 그런 멋진 일들이 일어나리라 기대합니다. 이 축제에 참석하고 나서 저는 제가 소망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겪은 마술을 곧 겪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서울국제작가축제를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올해로 열도를 맞은 서울국제작가축제를 위해 지난 축제에 참여해 주셨던 그런 국내외 작가분들이 보내주신 축하,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자리에 계시는 우리 황정훈 작가님께서도 먼저 영상으로 인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축제와 문학을 통해 더 많은 작가분들이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더 깊은 대화를 위해 또 행사에는 이런 순서 있어줘야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네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작가님들, 우리 감독님들의 소개를 듣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시각적 편의상 제 가까이 있는 우리 김양희 감독님부터 본인 소개를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양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내일의 연인들을 영화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그 문학의 어떤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영수입니다. 저는 작년에 축제에 참가했는데요. 약간 아쉽게도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된 행사를 하게 돼서 아까 축하 메시지 보니까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어떤 미래의 축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런 기회가 되어서 참가하게 돼서 영광이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국제작가축제 세 번째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소엔 만나기 어려운 분야인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낙하하다가 영화 낙하하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성은 감독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장르의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영향 또 이번에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한국문학번역원 많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낙하하다 연출한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뭐 간단한 소감이라도 감독님. 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 이런 작업을 같이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지금도 아직 그 과정에 있어서 아직 좀 떨리는 마음이 계속 있어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이것으로 한번 우리 네 작가님들, 감독님의 우리 또 순서, 소개 순서를 함께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를 또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화두는 소감을 묻다, 소감을 듣다인데요. 먼저 정영수 작가님, 황정훈 작가님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제 올해 서울국제작가축제가 열도를 맞았고요. 이를 기념해서 한글날이니까 크로스오버 대신 이제 다른 분야의 어떤 영화라는 분야 그리고 문학이라는 분야가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접점을 이루는 이런 또 소중한 이런 자리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두 작가님의 작품이 또 번역원을 통해서 작가 축제를 통해서 또 해외에도 소개가 되는 그런 또 감사하고 그런 기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소회들을 한번 우리 정용수 작가님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나 번역 작품이나 뭐랄까 공적으로 말하자면 2차 저작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원작을 가지고 다른 창작물이 되는 것인데 사실 그런 거를 경험한다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쓸 때는 그 모든 부분이 저에게서 나온 것이어서 어떤 쓰면서 생기는 변수 같은 것도 결국에는 다 저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이게 번역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되게 낯선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번역도 제가 외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번역된 작품을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되게 낯설더라고요. 제가 쓴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같은 작품인데 다른 작품이 되는 그 경험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 외에 뭐 해외에 알려지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누군가 외국에 계신 분들도 저의 어떤 이 한국 나라에서 소소하게 소설 쓰고 있는 저의 소설을 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만으로 좀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마음이고요. 영화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좀 차근차근 이따가 물어보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우리 정유 작가님께서는 낯선 경험이라는 어떤 또 그런 말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이 전혀 다른 작품이 되는 그런 놀라운 또 경험과 체험을 하셨다는 그런 소중한 생각 들려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황정우 작가님께 소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국제작가축제를 통해서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 바깥을 경험할 기회가 생긴다. 바깥을 경험하고 바깥을 생각할 기회가 운 좋게 주어진다. 이 점이 저는 항상 반가웠고 항상 고마웠어요. 저는 뭐 40몇 년째 한국 사회를 벗어나지 않은 채로 제 일상이나 주거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일상을 보내는 곳에서 바깥을 생각하고 바깥에 대해서 뭔가를 상상한다는 것과 정말 바깥으로 물리적으로도 이동을 해서 바깥을 경험한다거나 혹은 바깥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서로 교환하고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건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좋았고 제가 늘 담겨있는 이 제가 속한 세계 안에서 내가 무엇과 동질한지 무엇과 같은지 내 주변의 무엇과 같은지 혹은 다른지 이런 걸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는 편인데 의외로 생각보다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것을 좀 감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문학번역원이 진행하는 이 국제작가축제라거나 또 다른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서 창작자로서 정말 제가 운이 좋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정말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황정은 작가님께서는 바깥을 경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중심적으로 잡으셔서
평소와는 다른 감각들을 느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생각들을 품어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전해주시고 저희에게 나누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우리가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우리 이 영화를 보신 우리 황정훈 작가님, 정용수 작가님, 황정훈 작가님에게 이제 영화를 보신 소감을 물어볼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지금 순서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이 말을 들어보니까 벌써부터 입이 트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신이 나고 기쁜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귀담아 듣기 위해서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을 하나 찝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하고 이것을 비롯한 두 작가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낙하하다라고 하는 영화 낙하하다의 장면을 보면은 특히 저는 그 두 번째 도로가 이제 보여지는 그 연출 씬을 보면서 왜 황정훈 작가님의 낙하하다에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글귀지만 떨어지고 있다. 어딘가에 부딪히는 일 없고 닿는 일도 없다. 소리도 기척도 없이 떨어지고 떨어진다. 이대로 계속 떨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에든 무엇에든 충돌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벌써 3년째나 떨어져 내리고 보니 조금 회의적이 되었다. 이런 이제 글귀가 연상되었던 그런 도로 씬이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이 도로 씬을 황정훈 작가님께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플러스 영화 전반에 대한 황정훈 작가님의 소감을 좀 귀담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장면은 저한테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고요. 두 번째 도로 장면을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저는 그 두 번의 도로가 정말 중요한 실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쓴 단편인 낙하하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독백입니다. 네네. 한 사람의 독백인데 사실은 이게 거의 침묵이거든요. 침묵.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의 침묵이나 다름없는 그런 독백이고 그리고 저는 그 소설을 쓸 때 악몽을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악몽, 아주 나른한 악몽을 생각하면서 썼고 그래서인지 이 소설을 읽은 다른 창작자분들이 제가 이 소설로 연극 공연도 본 적이 있고 낭독 공연도 한 적이 있는데 이 소설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본인이 가진 악몽과 만나고 충돌하는 경험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은 감독님 역시 그런 경험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대화를 상당히 많이 나눴는데 저는 이 단편 낙하하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제 소설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점으로 두 가지를 꼽고 있어요. 첫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를 기우뚱 거리면서 이제 낙하하는 듯한 느리게 낙하하는 듯한 그 장면 그리고 기차가 초반에 제이가 기차를 타고 고향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장면을 저는 수평 방향으로 직진하기.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는 그 장소가 본인에게는 악몽이나 다름없는 악몽과 같은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기차에서 내려서는 그 도로를 통해서 기우뚱 흘러내려간다. 느린 낙하를 경험하면서 악몽으로, 일상으로 현실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어머니가 귀가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참 그렇게 표현해 주신 점이 좋았고 이 단편 영화의 상황은 사실 폭력이라는 것이 쇠락해버린 장소예요. 폭력이 이미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폭력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인데 그 폭력은 이미 쇠락해서 다른 장소에 가 있고 거기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이야기 전체 흐름에서 폭력의 기미나 흔적을 보여주는 점이 단 한 점도 없다는 거. 저는 그걸 감독님이 대단히 노력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민을 되게 많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 내에서 여동생이 과수원으로 오빠를 찾으러 갔다가 오빠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걸 보고 멀리 떨어져서 웅크리고 앉거든요, 자기도. 그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실은 제가 이 단편 영화를 어제 보고 왔는데, 이미 봤어요. 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정말 혼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자리에 앉아서 울지 않으려고 제가 얼마나 힘을 주고 앉았던지 지금 제 승모근이 너무너무 아프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막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여동생의 뒷모습이 저는 이제 언니 입장이라서 제 동생들 생각도 나고, 그리고 오빠가 폭력과 다투다가 떠나고 남은 부재한 그 자리를 동생이 뭐 어머니 때문이든 자기 자신 때문이든 남아서 그 자세로 버텼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 자세로. 그래서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고,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선정적인 폭력이나 이런 끔찍한 그런 장면들 보여주지 않고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이성은 감독님과 제작하신 분들의 그 노력에 정말 경이롭고, 저 정말 고맙게 잘 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독백, 침묵, 악목, 폭력, 이런 4가지 렌즈를 통해서 또 우리 황정은 작가님 소감을 들려주셨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아까 폭력적이라고 될 수 있는 지점들을 우리 또 이성 감독님께서 그런 것들 달리 해석할 수 있고 재현하신 지점들을 만드신 점을 또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차원에서 언급해 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 정영수 작가님께 소감을 여쭤볼 텐데요. 아까처럼 제가 좀 장면을 언급을 해보면, 소설에서는 그 정한과 지원이 서로에게 대단해라고 하는 그 대화 장면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김양희 감독님의 해석본에 따라서 이제 정한이 지원에게 더 근사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또 달리 표현되는 지점이 되게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글과 말을 다루시는 작가님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지점들이 어떻게 보이셨는지, 그리고 아까처럼 그 영화를 보신 전반적인 정영수 작가님의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그 장면을 짚어주신 게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 말은 저는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어떤 쓰기 꺼려지는 어떤 쓰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근사하다, 다정하다 이런 말. 왠지 근사하다는 말은 근사한 사람이나 쓸 것 같은 말이고, 다정하다는 말은 다정한 사람들이 써야 될 것 같은 말인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을 차마 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왠지 뭐랄까요? 제가 그런 말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같은 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쓰려고 생각도 해봤는데 물러나게 되는 일이, 사실 그동안 소설을 쓰면서 소설 한 편에, 단편 소설 한 편에 대략 뭐 한 몇천 개의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10만 개 정도 단어를 썼을 텐데, 그 와중에 그런 단어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은 게 아닌데 제가 피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장면을 봤을 때 사실 처음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약간 두근거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 말을 해도 되나, 약간 그런 느낌? 엄청 그냥 너무 과민한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게 다른 작품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 외에도 제가 전체적으로 제 내일의 연인들 단편 소설의 분위기는 저는 좀 어두운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둡다기보다 어떤 차분하고 톤 다운된 느낌? 그런데 영상으로 보니까 여름에 이제 또 매미 소리도 나고 나무도 푸르르고, 제가 그렸던 이미지와 굉장히 다른 이미지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이야기로 뭔가 흐름은 비슷한데 결이나 색채가 정말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감독님이 이 글을 읽었을 때, 그리고 읽고 나서,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로 이것을 만들 때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 달라질 수 있고 그렇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특히 저는 좀 좋았던 부분은 결말 부분에서, 제 소설의 결말은 되게 칙칙하거든요. 이렇게 마지막에 등 돌려서 이렇게 누워서 그냥 이렇게 독백 생각하면서 끝나는데 제가 또 본 장면은 마지막에 이제 음악이 시작되고 두 사람이 누워 있잖아요. 저는 그 상태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다시 일어나서 티격태격하면서 사이좋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전 되게 좋았어요. 이게 단순히 뭐랄까 회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순간의 모습을,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저는 그때 좀 뭉클했거든요. 그 마지막에 일어났을 때 다시 그러면서 그 음악이랑 어우러지는데, 이건 좀 소설에서 또 표현할 수 없는 이 음악적인 다른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 들으면은 또 오르막길 올라간다 이런 가사를 들으면서 또 이제 뭉클해지고 뭐 원작은 제가 썼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저는 좀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독님과 사실 얘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래서 시나리오를 1차로 보고, 감독님 근데 이 부분 이거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너무 이런 막 계속 이렇게 막 어렵게 막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김양희 감독님의 전작 시인의 사랑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 시인의 사랑을 봤을 때 어떤 조마조마한 장면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두 사람이 갈등을 겪을 때, 근데 그때 갈등이 전개되는 방향이 뭐랄까 되게 의외의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갈등을 이렇게 말싸움하다 되게 누군가 소리 지를 것 같은 장면인데 그걸 되게 약간 편안한 익살로 넘기는 부분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 감독님이 어떤 인간의 나누는 대화에 굉장히 섬세한 부분에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좀 결이 다르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제 소설은 좀 더 이렇게 좀 더 칙칙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뭐 이렇게 대화도 많고 당연히 영화니까 뭐 그렇게 됐는데 결과물 전 믿었어요 사실은. 알아서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 같다. 그래서 결과를 봤을 때 그런 톤이 달라졌던 게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느낌이었고 영화 자체로 좀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정육 작가님께서 인사해 주실 때도 그 낯선 경험을 한다는 것, 내 작품이 전혀 다른 무엇인가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런 맥락으로 또 작가님이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영화 속의 요소 장치들을 거론해 주시면서 그 결들이 달라졌을 때 그 묘미가 무엇일까, 매력이 무엇일까를 소감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려주셔서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 두 분의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이야기해 주신 우리 두 작가님께서도 그 원작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한 편 한 편의 영화로서 어떠한 색깔을 갖고 있나 이야기를 하나를 잘 짚어주셨듯이 이 질문 또한 어떤 원작이라는 어떤 중심주의 그런 걸 떠나서 영화 낙하하다, 영화 또 내일의 연인들을 조금 더 주안점을 두는 그런 질문들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두 감독님이 어떤 영화를 만들어 왔는가, 또 영화를 통해서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해왔는가를 조금 언급해 가면서 이제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볼 텐데요. 그래서 이 질문은 두 영화 감독님이 무엇에 중점을 두었는가를 한번 묻기 위해서 두 분이 만드셨던 영화, 촬영하셨던 영화에 대한 언급을 거론하면서 한번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내일의 연인들을 만들어주셨던 우리 김양희 감독님께는 사실 그 정 작가님께서도 시인의 사랑 언급해 주셨지만 시인의 사랑이나 영화에서도 그 시인이 이제 애정을 갖게 되는 소년의 집,
타인이라는 소년의 집에 드나들게 되고 머물게 되면서 그 감정의 결들이 막 이렇게 관찰되고 짚어지잖아요. 공교롭게도 내 연인들도 이제 주요 하자가 타인의 집에 드나들고 머물게 된다는 어떤 접점을 통해서 또 영화 내일의 연인들이 뭔가 또 달리 말해지는 바가 있고, 무엇보다 김예일 감독님이 무엇을 좀 더 중점적으로 연출하고 보여주려고 했는가를 더욱더 궁금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에게는 그렇다면은 이렇게 타인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어서 영화를 만드시면서 이런 건 내가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했다, 이런 본인의 소감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원작을 읽었을 때 정말로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레이몬드 카버 소설가의 이웃사람도 생각이 나고, 그 집에서, 그러니까 타인의 집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의 집이 될 수 없는 어떤 묘한 긴장감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한이라는 친구가 지금 그 인생에서 유예기간을 갖고 있는 뭔가 임시의 공간에 있는 사람같이 느껴졌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확장시키면은 이 원작에도 나오듯이 뭔가 이 빌라가 또 꼭대기에 있고 뭔가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 같은 이 연인들이 뭔가 이 유예된 이 임시의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막 절박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영화로 옮길 때 뭔가 약간 야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부분은 뭐였냐면, 이 연인들보다는 좀 더 나이가 많은 여자가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선혜처럼, 선혜가 사실은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이 영화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이, 이 영화는 이제 선혜랑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엔딩곡도 여자 보컬의 엔딩곡을 쓰자, 이런 식으로 좀 통일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렇게 감독님께서 선혜와 그 시선으로 이렇게 렌즈를 달리 이렇게 해셔가지고 소개해 주시니까 또 영화가 또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성은 감독님께도 감독님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듣기 위해서 우리 또 촬영 감독으로서 우리 이성은 감독님 아워바디라든지 제꽃이라든지 또 들꽃이라든지 영화 속에서 특히 인물의 코로나 시국에 빗대자면 좀 인물의 멀찌감치 배경을 와이드하게 잡으시고 사람에게 좀 거리를 두는 촬영 스타일로 아주 또 정평이 나 있으시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아오신 촬영 감독님이신데, 이번 그런 낙하하다에도 그런 스타일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혹시 영화를 고려하시면서 본인의 그런 촬영 스타일과 우리 황정원 작가님의 낙하하다가 어떤 접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성훈 감독님께서는 무엇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했는지 그 소감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그 낙하하다라는 소설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되게 낙하하다라고 대변되는 그 운동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멀어지다, 떨어지다, 희미해져 간다, 다른 차원으로 통과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되게 다양한 표현들이 저는 그것을 되게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제가 느꼈을 때 제 상황과 제 상황에 이입해서 되게 어떤 구심력이 아닌 원심력으로 어디론가부터 계속 멀어져가는 느낌 같은 것들을 제가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소설에서도 이제 충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누가 제발 나와 충돌해줘. 그게 저한테는 되게 임팩트가 있었고 너무 좋았고, 그 말이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라는 한 개인이, 그러니까 지금 저도 느끼고 있는 느낌이지만 어떤 하나의 점처럼 존재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그것을 영화로 가져올 때 어떤 인물들 사이의 거리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같은 삶을 공유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유대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그 안에서 각자 어떤 점처럼 존재하는 그런 느낌을 좀 영화가 갖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이렇게 렌즈로 또 카메라로 세상을 보시고 영화 하시다 보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그 운동성이라고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소설을 읽어내시면서 어떤 그 운동성이라고 하는 감각들이 또 우리 황정은 작가님 낙하하다와 또 영화 낙하하다를 견주어 봤을 때 어떻게 더 주목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감독님의 소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죄송한데 옛날 사람인데 DVD 서플먼트를 아주 충실한 서플먼트를 좀 이렇게 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분의 소감과 또 그런 보충될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려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주어진 좀 질문이 더 있는데 이게 또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잠깐 순서를 넘기고 대담 2로 넘어가지고요. 대담 2는 이 함께 계시는 네 분의 작가 감독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궁금한 바를 물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순서를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면은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Q&A 구조입니다. 자, 먼저 정영수 작가님이 우리 김양희 감독님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영화 작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뵙고 너무 많은 질문을 제가 쏟아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감독은 근데 진짜 무슨 어디부터 어디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것도 여쭤보고 막 다양한 촬영 방식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 질문인데요. 진짜 궁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설가는 작품을 쓸 때 약간 어느 정도 약간 백지의 느낌에서 글을 써나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이미지들이 있지만 이게 어떤 현실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떠오른다기보다는 거의 소설이 다 써질 때까지도 어느 정도의 추상성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장면 하나하나에도 어떤 카페를 묘사한다고 해도 그 카페에 있는 바닥 재질이나 탁상 테이블의 개수나 이런 걸 그 모든 거를 다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영화는 또 다르잖아요. 네. 이번 경우에 한해서 여쭤보자면은 이 내일의 연인들 소설을 보셨을 때 그냥 처음 읽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어떤 글이든 읽을 때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그것하고 그리고 각본을 쓸 때 떠올리면서 썼던 이미지 그리고 실제 영화 결과물과 어떤 방식으로 다른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 원작을 봤을 때 제일 좋았던 부분이 그 전체적으로 느낌이 왔었는데 그 낯선 공간에서 사실은 자기 집이 아닌 공간에서 별로 익숙해지지 않은 새로운 두 사람의 연인이 누워서 이제 두런두런 그 이야기를 나눈다는 그 모습이 가장 너무 그 부분이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허공 바라보면서 자기 이야기 두런두런 하면서 그거를 너무 이렇게 성실하게 들어주고 있는데 믿음직한 또 연인이 있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되게 언밸런스 하면서도 따뜻하고 또 낯설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느낌 같은 게 되게 많이 그게 제일 지배적으로 들었고 그런 이미지 자체가 되게 약간 날 서 있는 긴장감은 아닌데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두고 처음에 이제 나왔었던 거는 이제 둘이서 이제 엄마 아빠 이야기하면서
소파에 누워서 이제 드런드런 이야기 나누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재현이 됐고, 마지막에 이제 둘이서 누워 있는 되게 빈 공간 같은 집이 되어버린 그런 곳에 둘이 누워 있는 장면으로 좀 재현이 되는 식으로 됐는데, 처음에 이 원작을 가지고 어떻게 영화로 만들까라고 할 때 정영수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면이 많은 소설이 아니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어떤 공간과 그 다음에 인물과 뭐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되게 미세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변화이거든요. 사실은 이 영화, 이 원작의 이 주인공이 겪는 변화는. 근데 이것을 이제 영화로 만들어줘야 될 때는 일단 신화를 해야 되고, 그 신이 기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변화를 이렇게 세련되게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많이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 인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한 어떤 영향, 이런 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말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대화, 인물, 그 공간에서의 그 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장면을, 기능을 정해놓고 그 장면을 쪼개서 이제 이렇게 어떤 부분은 조금 이렇게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하는 식으로 장면을 설계를 하고, 뒷부분하고 이 부분은 또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좀 그런 식으로 장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나온 다음에는 또 완전히 다른 부분으로, 국면으로 넘어가서, 그때는 정말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영화라는 게 정말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그때 모인 뭐 캐스팅이라든가 아니면 헌팅이라든가 뭐 이런 그때 모인 에너지를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선택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화가 중심이 뭔데, 이거는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이 장소는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정말 하루에도 정말 무수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결정을 하고 더 디벨롭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선택의 결과물로 이런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이제 얻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성을 입고 또 육체성을 덧입게 되면서 거기서 생겨났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는 우리 또 정용수 작가님의 질문과 함께 우리 또 김양희 감독님께서 그런 것들이 실현되고 단순히 반영된다는 게 아니라 재현되고 또 다채롭게 또 상상의 나래들이 해석이 가능한 그런 장면으로 만들어지는 가운데 그런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이었나, 포인트가 무엇이었는가를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반대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김양희 감독님께서 정용수 작가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원작 소설을 가지고 이제 영화하는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영화 만들고 나서 이제 제일 그 신경이 쓰이는 분이 이제 작가님이신데 편집본을 보여드렸을 때 작가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나리오 때도 약간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 편집본 보시고 나서도 뭔가 어쨌든 간에 이 원작을 쓸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랑은 완전히 다른 걸로 이제 영화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어차피 그 원류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영화로 다르게 해석돼서 나왔는데 같은 이야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신기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었는데, 그거를 집에 가서도 계속 그 느낌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원작 소설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네. 어떤 느낌이? 작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같은 부분은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거죠? 어떤 부분? 사실은 달라진 부분들은 지엽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색채, 톤, 분위기, 뭐 집의 형태, 제가 생각한 집은 저렇게 막 이렇게 좋은 집은 또 아니었는데 집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막 그런 부분, 뭐 그런 것들이 달라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야기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제가 말하기가 되게 쑥스러운 삶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어떤 이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음악도 이렇게 뭐 원곡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재즈 버전이 있고 락 버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 모든 건 다 분위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뭐 장르라고 해야 될까? 결국에는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뭐 밝은 톤에 아니면 조금 더 아름다운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 되게 큰 흐름으로는 같이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냥 제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 제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제가 썼겠죠. 근데 그 다른 게 바뀌었더라도 제가 공감할 만한 어떤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사실 이런 걸 보고 나서 제가 좀 가까운 지인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좋다. 재밌다. 뭐 감동적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냥 그 작품 그대로 저는 느꼈어요. 뭐 특히 인물 같은 분들도 배우님이나 제가 잠깐 박소진 배우님과 얘기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소설을 쓸 때 생각했던 그 인물이 저랑 많이 달랐냐, 얼마나 비슷했냐. 저는 그대로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어떤 인물을 구체적으로 딱 얼굴까지 떠올리고 쓴 게 아닌데 그냥 이 사람이 나와서 이런 모습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그런 저의 마음을 건드리는 작품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연희 감독님과 정우 작가 대답을 통해서 서로의 각자의 영역이 존중받는 가운데 어떠한 연결고리, 어떠한 또 이어짐이 이렇게 서로 교통되고 소통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분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무사하게 내일 열리는 팀은 잘 끝났고요. 이제 나카다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정은 작가님께서 이성은 감독님께 한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 영화 만드는 과정에서 최초의 이성은 감독님이 구상한 이야기에서는 제희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느냐 마느냐 그걸 고민하고 계셨거든요.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고 마지막 장면도 그런 고민이 드러나는 장면으로 촬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저는 들어서 그런 결말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현실로 이동을 하셨더라고요. 아버지 폭력의 주체인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현실로 이동을 하셨는데 그 과정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네, 저는 참 좋았습니다. 감독님의 결단에 대해서 들려주시죠. 실제로 이제 제이라는 인물 그리고 이제 그 인물이 아버지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 영화가 좀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영화와 같이 저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엄청 저한테도 크게 무게로 다가왔고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이제 이 대본을 고민하면서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내가 이 영화를 내 안에서 끄집어 와서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어떤 누군가를 대면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갈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도 실제로 하고 했지만 그 제가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를 대면한다는 이슈가 이제 어머니로 바뀐 거는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이 어쨌든 폭력을 대변해주는 어떤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 그러니까 누구의 다른 방식으로 다 누구에게나 존재하겠지만 그 이미지를 대면하는 방식에서 제가 지금 당장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제 대답을 영화 안에서 가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영화 안에서 모르겠습니다. 약간 회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좀 저한테도 솔직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안에서 어쨌든 이 하루의 제2의 이야기가 벌어지는 공간은 어쨌든 가족의 공간,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계시던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 머무르는 이미지들을 통해서 저도 그 마음들을 좀 같이 느껴보고 싶었다. 네, 그런 느낌으로 하게 됐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머니의 이미지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정훈 작가님의 질문을 통해서 또 우리 이성 감독님께서 무엇인가를 막 무한대로 보여줄 수 있기보단 어떤 제약,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솔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바를 두 분께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반대입니다. 이성 감독님께서 황정훈 작가님께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약간 이 영화에 국한되는 질문은 아닌데, 네, 그 제가 어쨌든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가장 어렵고도 좀 그렇지만 즐거웠던 일은,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창작을 할 때 예민함을 어느 정도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도 이제 어떤 감각들을 하고 생각을 할 때도 어떤 그 예민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좀 툭 이렇게 놔져 버려서 이번에 이 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깨닫고 배우고 느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작가님께서 이제 쓴 글들을 제가 읽어봤을 때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저는 되게 예민한 감각으로 쓰여진 것들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신다, 혹은 그런 감각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어떤 창작 활동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 궁금합니다, 작가님. 그러니까 워밍업으로 뭘 하냐는 질문이신 거죠. 네. 워밍업. 네. 뭐 저는 제가 상당히 둔감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고 항상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 사람들 앞에,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자. 말 섞고 그러다 보면 실수할 기회가 너무나 많고, 근데 너무 부실하고 둔감한 사람이라서 저도 모르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리도 많이 삼가하는 편이긴 하는데, 근데 다만 그냥 꾸준히 책을 읽어왔던 게 저한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창작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읽기와 쓰기 두 영역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궁금해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작업도 물론 쓰기와 읽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그것이 좀 해를 거듭할수록, 읽기와 쓰기를 거듭할수록 내가 지금 이렇게 생긴 몸 바깥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알아가는 과정,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심히 보게 되는 거죠. 제 내면만이 아니라, 제 내면도 물론 들여다보곤 하지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속한 사회의 모습들, 진행되는 사건들 꾸준히 그냥 계속 관심이 가고, 사람들 사는 일에도 관심이 가고 걱정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워밍업은 그냥 사는 일 같아요. 그리고 그 사는 일에 쓰기와 읽기가 항상 일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소설 쓰는 일을 직업으로 택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저에겐 정말 다행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가 거듭할수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낙하하다에도 진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우리가 어떤 작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자기만의 세계에 진공상으로 갇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호흡하고 타자한테 열려 있고 그런 것들을 또 너무 또 과하게 일부러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님 말처럼 살다 보니 살아가다 보니 그런 열림에 대해서 그런 감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질문과 답변들을 저에게 주셨던 우리 이성원 감독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감독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좋습니다. 네, 네. 제가 황정은 작가님의 팬이기도 해서 당연히 낙하하다 정말 좋게 읽었었는데요. 이게 영화 된다고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낙하하는 장면이 나올까? 그런 궁금증이 일단 있었고, 뭐 예고편도 유심히 봤는데 도로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나 보다라고 이제 약간의 실망을 했는데 근데 영화를 보다가 엄마가 이제 어딘가 사라지신 것 같아서 엄마가 낙하하고 계신가? 계속 그런 생각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 작품을 영화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낙하하는 이미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지, 애초에 이런 방식의 이제 구상이 되셨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감독님. 네, 그 낙하하다라는 그 이미지 자체를 사실 되게 뭐 생각을 많이 해보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영화 안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촬영 감독으로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소설을 가져왔을 때 그런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사실은 되게 많이 떠올랐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딱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카메라 자체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운동으로서 뭔가 이 낙하하다를 라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기보다 그냥 이 인물이 놓여진 상황, 그리고 뭐 이 인물이 아버지, 어머니, 또 동생과 이제 놓여져 있는 그 거리감들 안에서 이제 좀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오히려 그러면서 그 이미지, 그러니까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는 조금 배제된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 제이라는 인물이 사실 어디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영화에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인물이 이 집이라는 공간,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공간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낙하하다는 심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그 시점샷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황정은 작가님께서도 혹시 네, 그 낙하하는 장면 기대를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저도 살짝 어떻게 만드실까라고 궁금하긴 했는데 초반에,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 이미 낙하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전화 통화를 하는 제이 옆으로 차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면이 스쳐진 장면이 바깥이 흘러가잖아요. 저는 그것도 일종의 낙하라고 봤고, 그 여태 대면하면서도 또 외면하고 있었던 그 폭력, 현실의 폭력을 이 제이라는 화자가 만나러 가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대한 그 순간에 제이가 느끼고 있을 그 부담감, 압박감, 그 악몽을 방금 꾸고 일어난 것 같은 그 소스라치게 놀란 그런 감각들,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영화의 초반에서도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봤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오늘 소리가 그게 끝까지 잘 안 들려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마지막에 어머니가 그 사과 농원에서 농약을 치시잖아요. 그때 그 소리가 영화가 화면이 완전히 까매진 뒤에도 그 소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일종의 공기 마찰음이, 이런 얘기 해도 괜찮을까요? 네,
공기 마찰음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 제가 말씀드린 장면은 애초에 이제 팬, 실링 팬 그런 게 돌아가는 소리, 이렇게 훅훅훅 돌아가는 소리가 낙하할 때 들리는 마찰음처럼도 들릴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제희가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마찰감 그리고 낙하감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또 그렇게 압력이잖아요. 압력. 어머니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정면으로 얼굴이 나오질 않잖아요. 어머니의 모습이. 어머니가 견디고 있는 그 현실의 압력을 그걸 통해서 그렇게 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충분히 그것도 일종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낙하인 거죠. 꼼짝 않고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있는 낙하의 순간들 그런 장면으로 저는 봤고 그래서 이미 낙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낙하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어떤 기하학적인 구도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좀 다채롭게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두 분의 해설과 생각, 또 그런 계기를 주신 우리 정유 작가님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또 영화라는 건 다시 봐줘야 또 제맛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또 신청을 사실 보실 때 이 포인트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다시 보실 때 한번 음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한 순서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또 정해진 시간이 있는 터라 저희가 이제 조금 한번 마무리해보는 그런 순서를 한번 가져봐야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우리 작가님들,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자리를 마무리하며 한 분 한 분 오늘 이 자리가 어떠셨는지 소감을 듣고 마지막 인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우리 정영수 작가님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과 마지막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어땠느냐고 물어보시면 뭐 재밌었습니다. 정말 뭐랄까 이렇게 저는 사실은 그 소설을 쓰는 소설가로서는 하는 일은 소설을 쓰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소설을 쓰고 그것을 엮어서 뭐 책으로 내고 이런 게 전부인데 사실 저는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많은 소설가분들이 그러지만 그래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나 소설에 대한 이야기, 뭐 제가 쓰고 있는 소설 이야기, 뭐 남이 쓰는 소설 이야기, 쓴 소설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해서 사실 이런 자리는 저는 약간 제가 좀 숫기가 좀 없고 이런 편이 있어서 약간 좀 어려워하긴 하거든요. 좀 그런데 사실 재밌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작품을 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마치 그냥 다른 뭐 식사를 하면서 이것도 뭐 시킬까 이런 얘기 하다가 그거 괜찮았어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아니라 약간 진지하게 약간 정식으로 나누는 대화가 저는 사실 좀 늘 즐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소설과 김양희 감독님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았는데 이렇게 황정원 작가님과 김성환 감독님 작품도 같이 얘기 나누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재밌었어요. 그래서 더 길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지금 길어지게 하고 있죠. 아닙니다. 아무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 정영수 작가님의 데뷔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영화 내일 연극을 만드신 우리 김양희 감독님의 마지막 인사말과 소감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 배우 정영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원래는 그 정영수 작가님이 외모도 출중하시고 해서 연출부 팀에서 정영수 작가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원래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이제 선혜를 만날 때 그냥 공원 같은 데인데 거기에 그냥 좀 앉아 있는 사람, 그 뒷부분에 앉아 있는 사람. 근데 정훈을 좀 그러니까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헌팅 장소가 조금 더 사적인 공간,
선혜랑 이제 정한이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은 걸로 그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조금은 신비로운 공간으로 헌팅이 되면서 약간 정영수 작가님을 영화로 봐야 되는데 조금 더 집중도 있게 보게 된 거예요. 뭔가 그래서 원래 이제 시나리오에서는 그 비중이 별로 없었는데 영화로 만들면서 조금씩 무게감을 더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옆모습으로 나올 때 좀 슬로우도 좀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막 하는데 그 옆모습 슬로우 그거 버틸 수 있겠냐 배우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정말 그 모니터 보면서 저 사람 뭐야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이러면서 되게 만족해하면서 영화를 찍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 작가님으로서도 배우님으로서도 협업을 한 게 너무 좋은 만족스러운 작품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사실은 황정은 작가님 팬인데 그 낙하하다를 제가 감히 이제 영화로 만들 수 없었던 거는 이제 어떻게 이 독백만 있는 이 인물이나 어떤 구체적인 이런 게 없는 거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해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감히 이제 제가 영화로 못했는데 이성은 감독님이 영화로 하실 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저도 되게 그 모든 인물들이 다 낙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영화를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제 누군가를 간병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러니까 보살펴야 되는 그런 순간에 계속 3년째 낙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같은 거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감정으로 연결이 된 인물들이 다 나와서 너무 좋고 또 황정은 작가님이 본인의 이제 원작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약간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혼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서 이런 교류가 이렇게나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황정은 작가님께 소감과 마지막 인사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워낙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덧붙일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 프로그램 이번 서울국제작가축제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성은 감독님을 만나서 근사한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이런 결과물도 만나게 되어서 정말 즐겁고 그리고 뭐 계속 할 얘기기도 한데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준 분들에게 정말 고맙고 그리고 낙하하다를 영화로 이렇게 영상으로 또 다른 현실의 어떤 잔잔한 악몽을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으로 만나게 해주신 이성은 감독님한테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성은 감독님께 소감과 인사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제가 이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이 영화를 하게 될 거라고 사실 정말 상상도 못했고 제가 이렇게 영화 연출을 할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것도 상상을 못했지만 원래 저는 제가 진짜 이 낙하하다라는 소설을 처음에 읽고 이 작품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지금 계속 제가 이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또 저와 제 주변의 관계들이 다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계속 현재로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영광이었고 너무너무 지금도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서울국제작가축제 열도를 맞이해서 영화라는 장르와 결합된 한국문학 작품을 감상해보고 우리 원작자이신 두 작가님 그리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신 두 감독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흔치 않은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문학이 또 그리고 영화가 더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뻗어나가고요. 더 많은 독자, 더 많은 관객, 더 많은 시청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다른 느낌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잘해주시고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두 분의 작가님, 두 분의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네 분께서도 그 대화하면서 또 속에서 또 감사함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엔딩 크레딧 올라갔을 때 수많은 스태프들, 그죠? 우리 영화 만드신 분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고, 특히 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또 사목 측과 함께 늘 신경 써서 챙겨드리는, 챙긴다는 말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가 언급을 함으로써 그 고마운 분들이 계신데, 바로 우리 소설을 자막으로 이제 번역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내일의 연인들은 우리 안토너 선생님, 그리고 낙하하다는 알리사 김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른 언어로 번역해 주셨는데,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 영상이 또 영어 자막으로도 편집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자막을 입혀주실 우리 또 통역가 선생님들, 번역가 선생님들께도 미리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막을 올린 제10회 서울국제작가축제는 10월 24일까지 진행되며 풍성한 볼거리로 여러분의 가을을 채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 공식 웹페이지를 통해서 앞으로 업로드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모두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작가님들의 작품 발췌본, 또 전자책으로 또 함께 읽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넓은 세계의 한국 문학을 알리고 세계 문학과 교류하는 축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두 분의 작가님, 두 분의 감독님, 우리 또 스태프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회를 봤던 감정사역 연구자 김희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